안녕하십니까. 울산저널 박 기자입니다. 김승석의 묵자읽기 10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승석입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승석의 묵자읽기가 어느새 10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묵자라는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벌써 몇 달이 지났네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묵자 이야기에 심취한 분들이 많아졌고 무엇보다 제가 묵자에 대해 흥미를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럼 방송으로 돌아가서 교수님 지난 시간 내용 함께 오늘 말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지난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묵자의 인간관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성선설과 성악설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가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나온 상반된 이론인데요. 이를 본성론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론적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과 악에 관한 이야기라면 아무래도 법과 이야기가 빠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박 기자님 이제 빠꾸미가 다 되셨네요. 차차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요? 전국시대의 혼란과 무질서를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 욕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혼란의 원인은 지배층의 탐욕과 무능입니다. 그런데 성악설은 극히 일부 지배층의 탐욕을 인간의 욕망으로 대체했다는 논리적 비약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셈이지요. 권력자나 지배층의 탐욕은 평범한 사람들의 욕망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소박한 욕망이 전국시대의 혼란과 무질서를 만들어낸 것은 결코 아니니까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인간을 파악할 때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는 프레임은 너무 허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인간 세계는 훨씬 더 복잡한 것이다? 그렇죠. 이야기를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하여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하여 세 가지 문제 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춰진 본성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박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본성은 어떤 것이든 선한 쪽으로도 악한 쪽으로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나 교육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도 경험이나 각오에 따라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네,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육아에서는 성선설이나 성악설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과 교화를 통하여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법과의 틀을 제공한 상한 같은 사람은 인간은 동물 가운데 가장 사악한 짐승이라고 말하지요. 한비자도 귀족 관료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다른 어떤 학파보다도 강조하는데 그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나라에 와서는 상층 계급과 하층 계급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지요.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본성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게 작동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의 말은 수긍되는 측면도 있지만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운 명제라고 생각되네요. 네.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한 두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욕망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면 악한 것인가? 어때요? 박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욕망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 또한 그렇게 교육받아 왔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욕망이라고 할 때 전 이런 욕망들이 악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자신의 욕망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면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욕망은 탐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익 또는 이기심으로 표현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 보편적 인간의 이기심에 있다면 사회 이론으로서 너무 엉성하지 않나요? 극단적으로는 단순한 논리 같습니다. 어찌하더라도 혼란과 무질서를 피할 수 없다는 숙명론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고방식은 전 근대적 이데올로기, 다시 말하면 이기심을 배척해야 한다는 도덕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사회에 들어오면 사정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지요. 아담 스미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 등만 기억나는데요. 경제학의 시조라고 들었습니다. 의사이자 철학자였던 맨더빌은 꿀벌의 우화라는 저서에서 돈, 권력, 명예에 대한 욕망이 사람들을 일하게 하는 유일한 동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이 주장을 이어받아 이기심이야말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지요. 이렇게 되면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욕망과 이기심은 악이 아니라 선으로 둔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논리를 받아들이면 시대에 따라 악덕이 미덕으로 변하고 미덕이 악덕으로 되기도 하는 셈이지요. 선과 악의 기준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보편적 속성을 설명하는 본성론의 의미가 크게 줄어들지요. 같은 시대에도 금을 긋듯이 선과 악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하물며 선악의 기준이 시대마다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다면 선악의 구분이란 더욱더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실 선악에 대한 개인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도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은 우리에게는 의거였지만 일본 사람들은 테러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보아 입장에 따라 선악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아도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묵자와 다른 사상가들은 욕망에 대해 어떻게 말했나요? 묵자는 물론 성악설의 대표자인 순자마저도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거나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을 적절하게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자는 국가가 예를 통하여 차등적 질서를 만들고 그러한 질서 하에서 자신의 계층에 합당한 욕망을 충족시켜야 안정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계층에 합당한 욕망을 넘어서면 그것이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온다고 생각했지요. 지금 관점으로 보면 서민의 욕망을 억제하려고 하는 상당히 불평등한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 점이 바로 순자 정치 사상의 핵심이자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각 계층에 합당한 욕망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안정된 사회가 누구를 위한 그리고 누구의 안정인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지요. 반면에 묵자는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범주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개별화된 인간으로 파악합니다. 즉,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을 선하다 또는 악하다 표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인간의 중심의 생각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욕망이 다른 사람의 욕망과 충돌할 때 정치와 재판이 이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지요. 여기에서 국가의 필요성과 역할을 도출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가론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한다면 근대적 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럼 도가는 욕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묵자와 순자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한 반면 노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 통나무와 같이 순수하지만 자라면서 사회, 문화, 교육을 통해 욕망을 가지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인의를 버리고 소박하게 살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면서 소사과욕, 사사로운 욕심을 적게 하라고 노래합니다. 육아가 그토록 강조한 교육과 학문은 욕망의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일찍 간파했다고 볼 수 있지요. 우리 현실을 보더라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탐욕스럽지 않나요? 네, 많이 배울수록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탐욕스러워지는 것이 욕망의 속성 아닐까요? 네, 동감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기득권의 문제이지요.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한 저희 마지막 문제 제기는 성선과 성악이라는 이분법적인 분류가 인간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관적이지만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바로는 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도 있고 같은 사람이라도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한나라 때 육아를 대표하는 동중서와 왕충이 이러한 질문에 대답합니다. 이들은 맹자와 순자의 이론을 살피고 비판하면서 인간의 본성이란 선과 악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요. 특히 왕충은 사람의 본성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어 선한 본성을 기르면 선해지고
악한 본성을 길러주면 악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성유선유악설 또는 혼합설이라고 부르지요. 이렇게 되면 너무 상식적이어서 하나만한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간의 본성에는 선함도 악함도 없다는 주장이 묵자 이후에도 제기됩니다. 맹자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그와 논쟁을 벌였던 고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음과 억양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자는 인간의 본성은 식색이고 여기에는 선악의 구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식과 색은 생물적 욕구이기도 하지만 개체와 종족을 보존하는 원동력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본성은 선과 악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동쪽으로 터주면 동쪽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터주면 서쪽으로 흘러가는 소용돌이 물처럼 조건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주장이지요. 묵자가 실이 물드는 과정에 비유했다면 고자는 흐르는 물에 비유합니다. 비슷한 논리를 전개하지만 비유하는 대상이 다르지요. 묵자가 수공업자였다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비유나 예시의 차이가 직업 같은 경험에서 오는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겠지요. 묵자를 성악설로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묵자와 고자의 논리를 성무선악설 또는 백지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자들마다 욕망의 내용이 다릅니다. 고자는 생리학적 욕망을 말했다면 순자는 물질적 욕망에 방점을 찍었고 한비자는 권력욕이나 명예욕을 강조했습니다. 시대를 따라 흐르면서 이론의 전개가 공격과 수비를 통해 보완되기도 하고 반박되기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인간의 본성에 대해 세울 수 있는 모든 가설을 다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이라는 두 요소로 파악한다면 성선설, 성악설, 혼합설, 백기설과 같이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김승석의 묵자 읽기 10번째 시간도 무척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늘 겪는 양심이나 갈등의 문제와 직결된 것 같아서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교수님, 오늘 내용 요약과 함께 다음 시간 내용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하여 세 가지 문제 제기를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확인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이 타락하다니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원래 속편이 더 재밌는 법이죠.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김승석의 묵자 읽기 10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박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